자, 확률 그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좀 보실 건데, 자,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오기는 했어. 자,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합니다. 뭐 주사위를 던지든 아니면 동전을 던지든 이런 시행을 하는데, 무언가 시행을 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확률이 영어로 이제 여기 가능성이라는 probability라는 그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이 P가 확률을 의미하는 그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 P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데? 그래서 PA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잠깐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 그 앞장이랑 내용이 다르죠, 지금 하는 게. 네. 맨 앞장이랑, 그죠? 이거 추가가 안 돼 있지? 잠시만요. 이거 추가가 안 돼 있었네. 잠깐만.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있어. 뭔가 이상하다 있어. 초딩이 어디? 75.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한 2분 정도만 주세요. 이거 다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자.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이거. 자, 이제 확률, 이제 첫 단어를 이제 시작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 한번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시행이라는 걸 이제 할 거야. 시행. 뭔가를 이제 하는 거거든.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이제 던진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시행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예시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이제 예시로 들어놨어. 자, 그랬을 때 그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해가지고 총 6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 모아둔 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모아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근원 사건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근원 사건은 그 표본 공간에서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이라 생각하면 돼. 뭐라고? 표본 공간에서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 그러니까 1, 2, 3, 4, 5, 6을 각각 집합으로 만드는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원 사건. 자, 이 시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확인해 보시면은 1 이상이 무조건 나오는 상황 맞습니까, 이게? 자, 이러한 사건을 이제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해가지고 전 사건, 반드시 일어난다.
자,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거 7 이상이 나올 수 있니, 이게 지금?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공사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행이라는 거는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같은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얻어내는 그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시행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결과들을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이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중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 표본 공간의 어떤 부분 집합이 사건이라고 했는데 사건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1000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뭐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해볼 수 있는 거죠. 2의 약수라고 하면 거는 표본 공간 1, 2, 3, 4, 5, 6 중에서 2의 약수는 1, 2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 반드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해주고, 자, 공사건은 기호로 우리 그 집합에서 했듯이 요 공집합 표시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사건은 결국 집합이거든? 봐봐. 어떤 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지금 둔 거잖아, 지금. 집합을, 그지? 사건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S, 이제 보통 S로 나타내고,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반드시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몇 가지 용어들이 지금 좀 더 나옵니다.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자, 어떤 표본 공간에서 두 사건 A, B를 잡았을 때, 만약에 그 두 사건 A, B 중에서,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합사건. 기호로는 우리 집합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A 합집합 B로 표현을 해줍니다. A 합집합 B.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합사건이라 하고 A 합집합 B로 나타낸다. 자, 곱사건은 그 A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B도 일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고, 자, 기호로는 우리 그 교집합 있죠? A도 일어나고 동시에 B도 일어나는 교집합 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동안 배웠던 집합이랑 똑같고, 자, 배반 사건. 이번에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요랬을 때는 A 교집합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공집합, 즉 공사건으로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배반 사건은 둘 다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랬을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이제 하고,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하고, 그러한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배반 사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 교집합이 공집합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거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사건 A를 내가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라고 가정을 해봐. 홀수가 나오는 사건. 사건 B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 가정해봐. A는 홀수, B는 짝수가 나오는 건데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짝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배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여사건은 어떤 사건 A가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제 우리가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A의 여집합. 집합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여집합.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용어들이 지금 나왔고, 어렵지는 않죠. 여기까지는 그동안 했던 집합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배반 사건, 이 문제 하나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래. 자, 배반 사건인 걸 골라줘라라고 돼 있어. 자, 배반 사건이니까 그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선, 사건 A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1, 2, 3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니? 요거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B, C, D도 한번 어떻게 나오나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자, B,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주사위 던졌을 때 5의 배수 나오는 거는 5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얘들아? 5 하나밖에? 그치? 그래가지고 5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C.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제 주사위에서 2, 4, 6, 요렇게 이제 3개가 있을 거야. 자, 사건 T.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사건이네. 6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1, 2, 3, 6이 아닌 것. 즉, 4하고 5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B, C, D 사건을 저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저거? 그죠? 자, 근데 A랑 배반 사건인 걸 고르라라고 했으니까 그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걸 찾는 거잖아, 그지? 자, B, C, D 중에서 겹치지 않는 게 어떤 거 있죠, 지금? B 있고 C는 2가 겹치고 그 다음에 D도 겹치지가 않네. B, D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A와 배반 사건인 게 기억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어렵지 않고요. 자, 이번엔 배반 사건의 개수야. 자, 1부터 6까지 주사위가 적혀 있는 거를 이제 던질 건데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A야. 홀수인 소수. 자, 우리 주사위에서는 그 소수가 2, 3, 5 이렇게 3개가 있어. 자, 홀수인 소수는 뭐가 있죠, 그러면? 2, 3, 5 중에서 홀수는 3, 5 이렇게 2개가 있는 거 맞니, 이거? 근데 문제는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게 총 몇 개인가 라는 걸 구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그 배반 사건을 내가 이제 이렇게 B라고 이렇게 좀 둘게. B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그럼 이 B라는 사건은 A와 배반인 거야, 배반. 근데 이 B라는 게 이제 딱 한 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얘랑 그 공통된 원소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주사위에 던지면은 1, 2, 3, 4, 5, 6이 있는데 3, 5랑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B는 3, 5를 제외한 자, 얘네들을 일단 원소로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얘네들을 사실 이 뭐 4개의 원소를 다 가질 필요는 없어. 다 안 가져도 되고 공집합이어도 되는 거고 일부만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1, 2만 가진다 하더라도 A랑 지금 겹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B에서 원소가 될 수 있는 이 4개의 원소들을 선택적으로 가져야지. 얘를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예전에 집합에서 했었던 그 부분 집합의 개수 있죠? 그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인지 기억나십니까? 2에, 그 다음에 뭐 n제곱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네? 그래서 4개니까 2의 4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2의 4제곱으로. 배반 사건은 총 16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이야. 자, 확률로 이제 넘어왔는데, 앞에서 봤던 그런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그런 시행을 이제 했을 때, 그 시행을 해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A가 있어.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고, 자, 기호로는 확률의 그 뜻이 이제 probability, 이거 가능성, 확률을 뜻하는 그 영어거든요. 그 앞에 약자 P를 따가지고 PA라고 씁니다. PA의 뜻은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PA는 A가 일어날 확률, PC는 C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가 붙으면은 저거는 무조건 확률 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 자,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 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놨어. 자, 뭐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본 거거든, 이제. 자, 일단 그 분모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이 그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이제 사건 A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 전체분의 그 다음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확률 PA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렇게 계산하는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수학적 확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은, 그 어떤 시행을 이제 몇 번 반복해서 그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이제 직접 계산을 하는 거거든. 자, 앞에 보시면, 자, 어떤 시행을 직접 하는 거야. N번 하는 거야. 그중 R번만큼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N번 시도에서 R번 일어난 거니까 N분의 R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만약에
그 실제 시행을 했을 때 저 상대 도수의 값인 n분의 r에 가까워지면은 이 값을 우리가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거야. 자, 봐봐. 만약에 동전을 100번 던진다 생각해 봅시다.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와줘야 돼. 근데 만약에 동전을 던지면 100번 던지면은 앞면이 한 보통 몇 번 정도 나오겠어요? 앞면이? 몇 번 정도 나올까?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정도 나올까? 딱 절반 나오지 않을까? 50번 정도? 맞니? 50번? 뒷면은 몇 번 정도 나올까? 뒷면은 50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무조건 딱 50번 나오리란 법은 없고 51번일 수도 있고 52번일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게도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에 나올 수도 있어. 정말 운이 좋게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찌됐든 실제 그 시행을 이제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면은 어떤 특정 값에 이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그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만약에 그 동전을 실제로 던지는데 우리는 보통 앞뒷면에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앞면이 100번 던졌을 때는 60번 나왔고, 뭐 1000번 던졌을 때는 뭐 600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어. 그럼 시행 횟수를 늘리다 보면은 좀 더 정밀해질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가까워지는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뭔가 그 시행을 해서 얻어낸 확률이라 생각하면 돼.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확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그 수학적 확률 P일 때 통계적 확률이랑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그러겠죠. 동전은 앞뒷면에 나올 확률이 그 50% 같잖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번 던졌는데 100번 다 우연히 앞면에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서 시행 횟수를 더 크게 가다 보면은 사실 앞뒷면에 나올 확률이 50%니까 그 앞면이 100번 했을 때 100번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시행 횟수를 더 늘리면은 아무래도 그 50%의 확률에 좀 가깝게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50% 확률에 가깝게.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맨 밑에는. 자,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거야. 기본 성질. 자, 기본적으로 그 표본 공간은 그냥 이제 그 전체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임의 사건은 반드시 그 원소의 개수가,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0개 이상이어야 되고 전체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날 때 반드시 표본 공간 내에서 원소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각변을 ns, 전체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0과 1 사이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가운데 있는 얘가 앞에서 왔던 그 PA를 의미하거든요. PA. 왜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결국 우리는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몇과 몇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 몇과 몇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0과 1 사이에. 또 사건이 만약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어야 되겠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공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을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 자, 반드시 일어난다. 1. 반드시 안 일어난다.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이제 볼 거야. 기하적 확률. 그 기하적 확률은 그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기가 힘들 때, 그 넓이나 길이나 부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크기분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크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따 문제로 이거는 같이 볼게요, 이거는. 자, 이제 그 몇 가지 확률 계산들을 좀 이제 해볼 거야. 자, 필수 이제 3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자, 우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주사위 하나는 6개. 근데 두 개를 던지네? 그럼 몇 가지일까? 12가지야, 36가지야? 두 개를 던지면은 6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두 수의 곱이 홀수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는 어떻게 곱해야 홀수가 나오죠? 어떤 두 수를 곱해야? 사실 케이스는 총 4가지야. 홀수 짝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홀을 곱하든지, 아니면 뭐, 홀짝 이렇게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 홀짝. 물론 뭐, 짝홀도 있을 수 있어요, 짝홀도. 그 다음에 이제 짝짝도 있을 거란 말이지, 짝짝.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3가지는 곱했을 때 무조건 곱한 결과가 짝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짝수로?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곱한 결과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니까 둘 다 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주사위가 이제 홀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으로 해줘야 되냐면은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제곱으로 표현해내고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 1, 3, 5 3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 3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약분이 일단 다 되는 상황이죠. 2, 2로 약분되니까 4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4분의 1. 자, 두 수의 곱이 홀수, 모두 다 홀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두 다 홀수. 자, 필수 예제 4번. 자, 이번에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야, 순열. 자, 지금 필수 예제 4번은, 자, AN, SW, ER, 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A와 R이 올 확률을 이제 구해줘라라고 돼 있어. 우선, 이거는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순열 있잖아요. 그걸 좀 활용을 이제 해줘야 되고, 기본 순열도 활용을 해주고,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한대, 6개를. 그럼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야 될 거란 말이지.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이거? 저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 팩토리얼 맞습니까? 6 팩토리얼?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팩이죠. 자, 양 끝에 AR이 와줘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양 끝에 AR이 오려면은, 일단 AR을 양 끝에 배치를 하는데 AR이 될 수도 있고 RA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으로 써주면 되는 거 맞니? 자, 남은 문자가 4개가 있습니다. NSWE 4개가 있어요. 요 4개는 AR 그 안에 4개가 그냥 각각 자리가 막 바뀌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4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4팩. 그러면은 6팩분의 2팩 4팩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6팩은 1부터 6까지의 곱이니까 이렇게 6팩을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이거?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4팩을 약분시킬 수가 있지. 4팩을 좀 약분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2하고 이거 약분시켜서 15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5분의 1. 자, 계산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야 이 확률도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을 볼게. 자, 원순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 1 빼가지고 팩토리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순열?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러면은 총 몇 명이 둘러앉는 거죠, 지금? 7명. 자, 그런데 그 경우의 수는 6팩이 맞지? 원순열이니까. 근데 여자끼리 이웃해서 앉을 확률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일단 여자 3명을 일단 이웃하게 일단 이렇게 하나로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지금 4명 있는 상황이지.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 하나로 이제 묶어줘야 된단 말이지. 이웃하는 거. 자, 하나로 묶었어. 그러면 사람이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람이 있는 거 맞니? 이거 지금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원순열에서는 4팩으로 쓰는 게 맞죠? 4팩으로. 요거 맞습니까? 4팩. 자, 그러면은 4팩 곱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3팩이 되겠죠. 그죠? 여자 그 하나로 묶은 것 안에서도 자리가 막 바뀌어 주어야 되니까. 자,
자, 그래서 요 계산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요 계산. 자,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해보시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그 다음에 이제 4팩 곱하기 3팩. 3팩이 근데 6이야. 이렇게 쓰면은 4팩 약분이 되고 6이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됨? 네, 잘 됨. 자, 그 다음.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에요, 이제. 자, 문제가 저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한다.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근데 홀수일 확률을 구해줘라라고 돼 있어. 우선 그 5자리의 자연수의 그 개수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일단 분모에다 써줘야 되는데, 일단 5자리의 자연수.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 있어, 없어? 맨 앞자리. 0이 올 수가 없죠.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 3개 올 수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맨 앞자리 결정했으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리가 남았잖아. 걔네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각 자리마다 4개 숫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4번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4의 4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4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3가지가 되겠고, 나머지가 얘네가 이제 4가지가 되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분자는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지금 구해주래, 홀수일 확률. 그러면, 일단, 맨 뒤에가 홀수이면 되는 거잖아, 맨 뒤에가. 우선은,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0 빼고 나머지가 다 올 수 있어. 자, 여기 0 빼고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홀수가 와줘야 되는 거잖아. 홀수가 지금 뭐뭐 있습니까, 지금? 3, 5 두 개 있는 거 맞네, 이거 지금? 3, 5 두 개. 그러면은 3, 5 두 개로 이렇게 써주시고, 여긴 2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가운데 3자리는 막 뭐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각 자리마다 4개의 숫자 가능성이 있어서 4의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 맞니? 4의 세제곱? 그래서 이 계산만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3을 일단 약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4 3개가 여기 날아갈 거야, 4 3개가. 3개 날아가면 하나만 남겠지, 하나만. 그래서 4분의 2 약분해서 2분의 1이라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계산할 수 있겠니, 저거? 중복순열식 세우는 거? 전체 경우의 수하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 요거 잘 구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 이제 7번. 자, 보시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ST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 ST를 양 끝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우선 요 7개를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같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같은 것이? 일단 W, 그 다음에 E, B, 그 다음에 S, I, T, 그 다음에 E. 이 2개가 지금 중복으로 쓰이기는 했네? 이 2개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이제 배치하는 경우의 수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총 이제 8개 나열해 주니까 8팩인데, 이거 같은 것의 개수가 이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줬던 거 기억나니, 저거?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나눴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같은 게 2개면은 2팩으로 나눴죠? 같은 게 3개면은 몇 팩으로 나눴어? 3팩. 자, 얘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문제는 ST가 양 끝에 무조건 와줘야 된대. ST가 얘네가 무조건 이렇게 양 끝에 와줘야 된대.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된대. 그럼 ST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2팩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가운데 이 5가지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ST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문자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 5개의 문자들 나열 5팩인데, 이거 아까 이 2개 중복이니까 2팩으로 또 나눠주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 계산만 해주시면은 2팩 약분시켜줄 수 있고, 이거 이제 번분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8팩분의 2팩 곱하기 5팩. 이 계산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산만.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8팩은 8, 7, 6, 5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 7, 6, 7개를 나열하니까 7팩이죠, 지금? 7팩.
7팩으로 써주시고, 7팩. 7팩이구나, 7팩. 7팩.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팩은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 맞니, 이거? 그 다음에 2하고 6 약분해서 3. 그래서 3, 7에 21.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3, 7에 21분의 1. 이거 쓰시고. 되겠죠? 네. 그 다음. 자,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8번.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문제를 보시면,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무유를 3개를 동시에 꺼낼 건데, 총 5개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3개를 꺼내는 거야.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자, 그러면은, 그 전체 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거는 전체 경우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5C3이요, 5C3.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수는 5C3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 맞니? 그러면 흰 공 3개 중에서 2개 선택이니까 3C2.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 맞니, 이거 지금? 그러니까 2C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2C1이라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10분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10분의, 자, 3이 6.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5분의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5분의 3. 자, 요거는 이제 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임의로 동시에 꺼낸다라는 얘기는 그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 전체 개수 중에서 요 3개를 꺼내니까 5C3 이렇게 경우수를 작성해줘야 돼. 5C3으로 알겠죠? 이거 조합 이거 작성할 수 있겠니? 조합 이렇게 계산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이번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인데, 중복조합 기억납니까? 중복조합? NHR 해가지고 막 조합 바꿔서 계산하는 거 기억나니? 네. 자, 봅시다 한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 중 y가 3일 확률을 구해주라라고 돼 있어. 우선 그 순서쌍,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좀 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방정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 의미 아닌 정수라 돼 있어. 그럼 몇 h 몇인지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몇 h 몇입니까? 몇 h 몇이야? 3h8 좋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3h8인데, 자, 분자. 자, 이 중에서 y가 3이어야 된대. 그럼 y에다가 미리 3을 대입해보자. 그럼 x 플러스 3 더하기 z가 8. y가 3이니까 넘겼을 때 이렇게 5가 나오는 상황이잖아. 자,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구해주는 거니까, 자, 얘는 몇 h 몇입니까, 이거? 2h5입니다. 이거 그냥 조합 바꿔서 계산하는 거 있죠? 그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조합 바꾸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다음에 빼기 1. 뒤에 거는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다음에 뒤에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이거 2로 이제 바꿔주실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자, 계산. 10C는 계산하시면 45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15분의 2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15분의 2. 이렇게 하면 된다. 자,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자, 이걸 이제 볼 거야. 자, 문제를 보면은, 자, 빨간, 파란 공 합쳐서 총 7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스윙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자, 요거. 7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빨간 공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2개가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7번 중 한 번 꼴이라고 했잖아. 몇 분의 몇이라는 걸까, 저게? 7번 중 한 번. 7분의 1이라는 얘기지. 7분의 1. 즉, 이 문제 상황은 빨간 공, 파란 공 합쳐서 7개 중에서 2개 꺼내는데, 그 꺼내는 2개가 모두 다 빨간 공일 확률이 7분의 1이다라는 얘기야. 7분의 1. 그랬을 때 이 빨간 공이 도대체 몇 개 들어있겠는가라는 걸 구하는 문제죠. 자, 빨간 공의 개수를 뭐라고 해볼까? 뭐 n이라고 해보자. 그럼 파란 공의 개수는 자동적으로 7-n 이렇게 되겠지.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 자, 7C2야. 7개 중 2개 꺼내는데, 그 중에 꺼내는 2개가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이 7분의 1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 7개 중 2개 꺼낼 때, 빨간 공 2개만 꺼내줘야 되니까, 빨간 공 N개 중에서 2개를 꺼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이 계산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 좀 해보시면은, 7C가 21이야. 계산해보시면. 그러면 양변에 21을 곱해주시면, 얘가 이제 21을 곱해서 3이 되는 거거든, 3. 자, N 몇인지 바로 보입니까, 이거? N 몇인지? 자, 이거 문자가 나왔을 때 이거 계산도 돼야 돼, 이거. 자, NC2 어떻게 계산했어? N부터 시작해서 2번 곱했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눴었죠? 기억납니까, 이거? N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고, 뒤에 거 팩토리얼 나눠주는 거. 자, 그럼 전개를 해줍니다. 양변에 2 곱해 조슈아가지고 6이 되겠고,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지.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N-3,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N은 3, N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N은 3. 결국 3을 답으로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3. 아시겠죠? 3을 답으로 해주시고. 자, 기하적 확률이야. 필수지 11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저렇게 내부의 점을 잡을 때 예각삼각형이 나오고 싶대. 얘가.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자, 이게 삼각형 PAB가 예각인 걸 보여주는 건데, AB는 지금 고정된 점이고, P가 이제 이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점이란 말이야. P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예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이거 처리해줘야 되냐면은, 직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 직각인 상황. 직각인 상황이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잘 봐야 돼.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좀 떠올려야 돼. 선분 AB를, A를 지름으로 하는 원. 자, 그러면은 지름이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이 몇입니까? 1이죠. 그런데 여기 마치 높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위로 딱 올리면은 그 원이 이 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 양끝점도 지날 거고, 그러면은 원을 이제 일부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반원이 나오겠지, 이런 반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 반원의 호 위에서 점을 만약에 P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걸 이 A, B랑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었죠, 이거? 직각 삼각형이었죠. 우리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지? 원에서 지름이 빗변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게 이제 있었지,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직각인 상황을 지금 일단 확인했어. 반원의 호 위에 있으면은 직각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반원의 내부에 있을 때랑 외부에 있을 때에는 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보자. 근데 이 반원에서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정도의 점이 위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무슨 삼각형이 나오니, 이게? 예각이야, 둔각이야? 뭔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둔각이다라는 거지. 반대로 바깥쪽으로 나갔다 해보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자, 얘는 각이 뭐가 나올까요, 얘는? 예각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예각 삼각형일 확률이니까 결국에 이 직사각형의 내부에 있으면서 반원 바깥에 있는 부분이 예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될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라는 거야. 지금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직사각형 내부니까 직사각형 내부의 넓이를 그 전체 경우의 수, 그 확률의 분모로 생각을 해주시고, 전체 넓이를, 그 다음에 이 예각삼각형이 일어날 그 위치를, 이 바깥 부분이잖아. 얘를 넓이를 이제 구해서 분자에다 넣어주시면 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고, 그 다음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반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직사각형에서.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2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줘야 돼. 반지름이 1인 반원이니까, 자, 뭐 파이 r 제곱해서 반으로 나눠주면은 2분의 파이가 나올 거야, 2분의 파이.
자, 분자 분모 동시에 2를 곱해 주셔가지고, 자, 요렇게 써주시면은, 요게 그냥 답이야, 이게. 이게 자체가 확률 값이야, 저게 자체가. 자, 요걸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자,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자, 분자를 찢습니다. 4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해주시게 되면은,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P 플러스 Q 계산해 주시면 4분의 3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아직까지 할만 하시죠?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기억들이 좀 나실 거야. 기억들이 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이제 그 집합에서 배웠던 거 거의 똑같고요. 연장선이고요. 자, 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어. 덧셈 정리. 뭐 다음 시간에는 뭐 곱셈 정리라는 것도 할 거야. 덧셈 정리를 봅시다. 자, 우선 집합에서 뭘 배웠었냐면은, 자, 두 사건 A, B가 있어. 우리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썼죠? A 합집합 B NA 더하기 NB 한 다음에 뭘 뺐었는데? 교집합을, 그치? 뺐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교집합을 뺐었던 거. NA 교집합 P. 얘를 이제 뺐었지. 그치? 얘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양변을 NS, 그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야. NS, 전체 경우의 수로. 그럼 NS분의 요 합집합은, 자, NS분의 NA.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써볼게. NS분의 NA. 그 다음에 NS분의 NB.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NS분의 교집합.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쓰고 나니까 이게 그 확률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PA 합집합 B로 바뀌고, 얘는 PA로 바뀌게 되고, PA. 얘는 그러면은 PB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PA 교집합 P.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맞습니까, 저거? 자, 그래서 우리 그 집합에서 그 알고 있었던 그 관계식이 확률에서도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똑같죠, 이거는. 그죠? n이 그냥 p로 바뀐 것에 불과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야. 이게. 이 식이. 확률의 덧셈 정리. 자, 그런데 특별히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즉 교집합이 만약에 없으면, 공사건이면, 공집합이면 확률 값이 0으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두 사건이 배반이면은 합집합의 확률이 그냥 요 두 개로서 표현이 되겠죠. 요 두 개로서. 교집합이 0이니까 뒤에 맨 뒤에 있는 게 0이 되는 거겠지. 맞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여사건의 확률. 자, 이거는 좀 직관적이긴 한데, 자, 생각해보자. PA라는 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자, PA의 여집합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거든. 자, 직관적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다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뭘까? 와 닿습니까? A가 안 일어나려면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미리 쓰면은 1-PA야. 1-PA. 자, 그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중간 과정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사실 나오긴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A와 A 여집합은 겹칩니까? 아,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서로 뭐다? 배반 사건이야. 근데 아까 그 배반 사건일 때에는 그 요거 PA 더하기 PB 한 두 개짜리 합으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PA 합집합, A 여집합을 계산해 보시면 A랑 A 여집합이 배반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뒤에 빼는 게 없지. 근데 앞에 얘가 뭘까 이거? A 합집합, A 여집합. 이거는 전체 아닙니까? 전체? 전체 확률 1이니까 결국 얘가 1로 바뀌는 거고, 1은 PA 더하기 PA 여집합. 여기에서 이제 PA를 이항해 준 게
PA를 인양해준 게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와 닿죠? 1-PA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필수에 대해 12번을 한번 보자.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볼 거야. 배반이 아닌 경우니까 교집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뒤에 뭔가 확률 계산할 때 뺄 게 있는 겁니다. 자, 100장의 카드 중에서 우리는 그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을 구해주래. 그러면 4의 배수이거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합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합집합. 4의 배수일 확률. 저거 이제 앞에 4의 배수인 것을 우리가 사건 A라고 보고, 뒤에 6의 배수인 거를 사건 B라고 이렇게 둘게. 그러면 우리 결국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는 4의 배수 확률 더하기 6의 배수 확률.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확률을 빼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4의 배수일 확률. 자, 이거는 그냥 그 경우의 수로 따져보자. 자, 100개 중에 하나 꺼내는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 100개인데,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4의 배수는? 자, 1부터 100, 4, 8, 12, 16 해주면은 25개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25. 자, TP. 자, 마찬가지로 6의 배수일 확률은 6부터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몇 개가 있어요, 얘는? 96까지 떨어져서 16개가 있을 거야. 16개. 자,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야, 교집합. 자, 교집합은 결국에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 찾는 거 맞니?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는 몇의 배수? 몇의 배수입니까? 12의 배수 맞니? 최소 공배수 찾으니까 12의 배수죠. 맞습니까? 자, 1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 12, 24, 36 해서 해주시면 96에서 끝나기 때문에 8개가 나올 거야. 자, 이거 계산 끝까지 해보시면은, 자, 분자 연산해주시면 3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33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00분의 33. 이번에는 배반일 때를 볼 겁니다. 문제가 파란 공 3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데 3개를 꺼낸다. 이 중 파란 공이 1개만 나오거나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선 총 7개 중에서 3개를 지금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죠. 이거 전체 경우의 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7C3. 7개 중 3개 선택해서 꺼내는 거니까 7C3이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 중에서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거나 라고 돼 있잖아.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거나. 그럼 얘도 이제 나오거나 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1개만 나오는 거를 뭐 사건 A, 2개 나오는 거를, 하나도 안 나오는 거를 사건 B로 보시면은, 하나 나오는 거랑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아예 겹칠 수가 없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사건 A랑 사건 B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인 관계 맞니?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확률 계산해 봅시다, 이제. 자, 우리는 이제 그 A가 일어날 확률을 적어 볼 거야. 파란 공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3개 꺼내는데 파란 게 하나야. 그러면 빨간 공이 몇 개 뽑혀야 되죠? 얘 하나 꺼냈으면 얘 2개 꺼내줘야 되는 거잖아. 파란 공 3개 중에 하나 꺼내시고, 빨간 공 4개 중에 2개를 꺼내줘야 돼, 이렇게. 이게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올 확률. 그 다음에 파란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똑같이 분모는 7개 중에 3개를 꺼내주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이제 구해주는 거다 보니까 파란 공이 아예 안 나와야 돼. 그러면은 다 뭐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빨간 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 맞아요? 4C3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C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빼는 게 있지만, 겹치는 걸 빼줘야 되지만은 겹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그래서 그냥 빼는 게 없어요, 따로. 자, 계산해보시면은 7C3에 이제 35가 나올 거야. 자, 35분의, 자, 이거 36입니다. 계산하시면. 18 더하기 35분의. 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35분의 22. 요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35분의 22. 아시겠습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그냥 계산입니다. 확률 계산하는 거. 근데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활용할 수 있고, 드모로간의 법칙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몇 가지 확률이 주어져 있고 얘를 구해주래. 이거 드모로간의 법칙 기억납니까? 이거 옛날에 집합에서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은 P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 맞습니까? 이거? 자, 근데 얘는 여집합이니까 1 마이너스 아까 전체 확률에서 그 원래 사건 빼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요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얘가 2분의 1이야, 지금. 얘가 2분의 1. 그러면은 A 합집합 B라는 사건은 2분의 1. 요거 이제 넘겨서 계산해보시면 얘가 2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합집합의 확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A 확률 나오고, B 확률이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뭘까라는 걸 구하는 거지. 교집합이 뭘까? 그러면 아까 그 덧셈 정리 식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A 합집합 B는 자, A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B 확률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요거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해주시면 돼. 자, 그러면 쭉 써볼게. 2분의 1은 5분의 3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표현이 돼주니까 이거 넘겨서 정리해보시면 되겠죠? 자, 통분해서 계산 좀 잘 해보세요. 이거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몇이 나올까? 10분의 1이 나오나?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은 계산할 수 있겠니 이거? 계산됨? 일단 요거를 알아야지. 요 드모로간의 법칙 요거를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얘도 이제 보자. 15번. 자, 적어도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자, 기본적으로 여사건을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나오면. 자, 문제가 당첨이 4개가 있어. 근데 총 16개의 제비가 있는데 16개 중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라고 되어 있지. 16개 중 2개를 뽑을 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에도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몇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 16개 중에서 2개 뽑으니까 16C2 맞니? 16C2 전체 경우의 수는 16C2야. 근데 당첨이 적어도 1개는 나와줘야 된대.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확률을 이렇게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어. 뭐냐면 봐봐. 2개를 뽑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당첨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맞니 이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적어도 당첨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총 3가지 케이스에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1개 이상이니까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확률 물어보는 거 맞아요, 이거?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너네가 확률 계산을 할 때 있잖아. 이 2가지 케이스를 물어보니까 당첨이 1개가 나올 확률 구해주고 당첨이 2개가 나올 확률 구해줘가지고 걔네 둘이 더해준 게 답이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문제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이 문제 상황은 이 전체 케이스가 이 3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3가지면은 전체 확률 1에서 우리가 이제 따지지 않는 케이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케이스의 확률만, 이 케이스의 확률만 구해주면은 나머지 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야. 나머지 둘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확률을 보실 때 그 여사건 반대로 생각해서 푸는 게 나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잘해야 돼. 알겠지? 사실 문제에서는 적어도라고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의 여사건이 편하긴 한데 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 생각을. 뭐가 더 나을지. 직접 구해서 더하는 게 나을지 반대로 생각해서 여사건을 빼는 게 나을지. 자, 이 문제는 반대로 생각할 거야. 당첨이 아예 안 나올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뺄 거라는 겁니다. 자, 여사건 당첨이 아예 안 나와야 돼. 자, 16C2가 되겠고, 자, 이 중에서 그 당첨이 아예 안 나와야 되니까 당첨이 아닌 제비 몇 개가 있어요? 12개. 그럼 그 1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12개 중에서 2개.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만 해보시면 돼요. 16 곱하기 15 나누기 2. 12 곱하기 11 나누기 2.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이거 약분해보시면은 8, 6 해서 8 곱하기 15, 그 다음에 6 곱하기 11, 요거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분의 54, 약분해서 몇이야 이거? 20분의 9인가?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여사건 문제에서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요 확률을 구하는데, 요 확률이 답이 아니죠? 1에서 뺀 게 답이지. 이거 가지고 보기에서 장난질 많이 하니까 절대로 낚이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이번에 비슷합니다. 뭐뭐가 아닌,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자, 얘도 마찬가지야. 5개를 던지는데 뒷면이 2개 이상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뒷면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맞아요, 이거? 그러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해준 게 답인데, 그 4가지를 다 구하는 것보다는 여사건으로 나머지 2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이러한 판단을 좀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전체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예 안 나올 확률이야. 자, 5개를 던지는데 뒷면이 아예 없다. 그러면 우리 주사위, 동전을 던지면은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럼 5번 던지니까 2의 5제곱이겠지? 그 중에서 뒷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는 다 앞면이 나온다라는 거 맞니? 동전 5개가 다 앞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유일하게 첫 번째 동전도 1가지, 두 번째 동전도 1가지, 세 번째 동전도 1가지, 네 번째, 5번째도 1가지가 나와줘야 되니까 굳이 경우의 수로 쓰면은 1의 5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선 뒷면이 하나 나올 동전을 골라야 되겠지. 서로 다른 동전이니까. 그 동전이 뭔지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가지죠. 그럼 나머지 4개 동전은 그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1의 4제곱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계산상의 의미는 없지만은 이제 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요 1은 이제 앞면이 하나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앞면이 5번 나오는 경우의 수. 얘는 이제 뒷면이 1번,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자, 2의 5제곱은 32고, 그 다음에 1의 5제곱 더하기, 자, 이거 5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32분의 6. 그럼 업돼주니까 이제 32분의 26. 자, 그러면은 16분의 1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6분의 13이 되겠고,